여러분, 자연이랑 하나가 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는 철학, 바로 도교 얘기인데요.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도교가 시작된 곳이 지금은 세계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. 이 엄청난 모순,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핵심적인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시다시피 도교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철학 중 하나잖아요. 그런데 도교의 영향을 깊게 받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심각한 환경 문제의 중심에 딱 서 있단 말이죠. 이 이론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,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핵심이에요. 보세요. 한쪽에서는 천인합일, 인간과 자연은 하나다 라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엄청난 산업오염이랑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무려 30%. 이 숫자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역설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딱 보여줍니다. 이 논문이 인용한 2014년 자료를 보면요. 중국 혼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죠? 이런 엄청난 수치를 보면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논문이 풀고자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. 어떻게 그토록 깊은 생태적 조화의 철학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의 흔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?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자, 여기서 논문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. 문제가 도교 철학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뭐냐? 바로 현대 세계 경제 시스템이 강제로 만들어낸 두 가지의 근본적인 연결고리의 단절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그럼 그 첫 번째 끊어진 연결고리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. 이 관계가 경제 발전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떻게 뚝 끊어져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죠. 한마디로 세계의 공장이 된 겁니다.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천연 자원을 마구 써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파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절로 이어집니다. 이번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에요.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그런 불평등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. 이 구조를 보면 정말 명확해요. 이익은 누가 가져가죠? 선진국의 자본가와 기업들이 싹 가져갑니다. 그럼 부담은요? 환경 파괴나 열악한 공장 환경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지에 남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여기서 논문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옵니다. 전혀 다른 분야에서 빌려온 새로운 관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. 바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뭐냐면 장애의 원인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휠체어가 다닐 수 없게 만든 계단이나 좁은 문 같은 사회적 장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즉, 문제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. 논문은 바로 이 논리를 생태 위기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 제안합니다.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정말 큰 차이가 생겨요. 이전에는 그냥 저 개발도상국이 오염의 주범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면 이제는 잠깐, 저 나라가 왜 오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까?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. 문제의 원인을 개별 국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불평등한 글로벌 시스템 전체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. 논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개념까지 끌어옵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경제적인 승자인 선진국들이 우리가 잘난 건 순전히 우리 노력 덕분이야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들의 성공이 사실은 불평등한 글로벌 시스템, 즉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제품에서 흔히 보는 Made in이라는 라벨 있잖아요. 그건 그냥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만 말해줄 뿐 전체 이야기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. 진짜 중요한 건 그 뒷이야기죠. 그래서 그 물건을 누가 샀는데?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이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. 자, 논문이 제시한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꽤 충격적입니다. 2015년 기준으로 전기기계 분야 하나만 봐도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중간재가 300억 달러가 넘어요. 우리 돈으로 얼마죠? 어마어마하죠. 금속, 석유화학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
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의 가장 큰 손님이 바로 선진국이라는 뜻입니다. 결국 선진국의 소비가 개발도상국의 생산, 그리고 환경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. 생산과 소비, 절대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문제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있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시스템 차원에서 찾아야겠죠?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후정의입니다. 이건 그냥 오염 줄이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공정한가라는 문제까지 파고드는 개념입니다. 이 기후정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지구를 지킬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역사적으로 더 많이 오염시키면서 잘 살게 된 선진국들이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. 공정하게 따지려면 전체 배출량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당 얼마나 배출하는지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2014년 데이터인데 중국의 총 배출량은 물론 엄청나죠. 하지만 국민 한 사람당 배출하는 양으로 따져보면 어때요?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. 결국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선진국 국민 한 명이 지구에 남긴 발자국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거기다 논문은 소비의 목적도 봐야 한다고 말해요.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.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탄소는 먹고 살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 배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반면에 선진국에서 나오는 탄소는 없어도 되는 물건을 위한 사취 배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. 이 둘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겠냐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? 논문은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녹색 재조정이라는 구체적인 길을 제안합니다. 이 녹색 재조정이라는 건요, 단순히 돈만 좀 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불평등한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공정모욕을 더 늘려서 이익이 생산지에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기업들이 번 돈의 일부는 생산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다시 투자하고 오염을 줄이는 기술이나 인프라도 같이 만들자는 거죠.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? 바로 그동안 끊어졌던 인간과 자연,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다시 튼튼하게 잇는 겁니다. 결국 이 논문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. 우리 행성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 과연 특정 오염 유발자를 찾아내서 비난하고 바꾸는 것일까요?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끊어진 전 지구적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것일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